배신자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 궁궐 대비 앞에 한 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더기 차림, 피투성이 얼굴.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궁 전체가 얼어붙었지요. 마마.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 믿지 마십시오. 30년을 모신 상궁, 왕실을 쥔 대신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연회날, 대비가 막 술잔을 들이키려는 순간 그 아이가 다시 외쳤습니다. 마시지 마십시오. 그 술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술이 바닥에 쏟아지자 돌이 녹아내리듯 타올랐고 그 자리에서 왕실 최대의 영모가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이며 어째서 배신자를 알아본 것일까요? 귀한 당신께 들려드리는 궁중야담.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문을 여는 가장 빠른 열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비 앞에 무릎 꿇은 아이의 폭로, 그날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궁궐 깊숙한 곳, 대비전 처마 끝에 빗물이 떨어지던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왕의 어머니 대비윤 씨는 병석에 누운 지 벌써 열흘째였습니다. 겉으로는 노환이라 했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 사이 기력이 급격히 쇠해져가는 속도가 보통 병세와는 달랐습니다. 궁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고 내관들은 목소리를 낮추어 수군거렸습니다. 약을 올리는 이는 상궁 장씨였습니다. 30년을 곁에서 모신 이였지요. 충직하기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대비가 중전이던 시절부터 곁을 지켰고 왕이 즉위한 뒤에도 한 번도 대비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궁 안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약을 올릴 때마다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비는 약사발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목으로 넘기지 못한 채 손끝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궁은 말없이 서 있었고 대비는 그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늙은 몸이 왜 이리 약을 거부하는 것인가? 대비는 중얼거렸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지요. 상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대비전 처마 및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대비전 앞 돌계단 아래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습니다. 금군 둘이 누더기를 걸친 아이 하나를 끌고 왔습니다. 아이의 옷은 찢겨 있었고 손과 무릎은 피투성이었습니다. 궁담을 넘다 붙잡힌 거지라 했지요. 하지만 아이는 끌려가면서도 계속 외쳤습니다. 대비 마마를 만나야 해요. 지금 당장 만나야 해요. 금군들은 아이를 제압하려 했으나 아이는 돌바닥에 손톱이 벗겨지도록 버텼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대비전 문이 열렸습니다. 상궁 장씨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대비마마께서 편찮으시다. 당장 끌어내라. 금군이 아이를 일으키려는 순간 안에서 대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하여라. 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대비 앞까지 끌려왔습니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고개는 들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비는 병든 몸을 일으켜 앉아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 왔느냐?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마마 곁에 배신자가 숨어 있습니다.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상궁의 손이 소매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금군들은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하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30년을 모신 상궁 장씨였습니다. 저 사람 속에서 빨리 죽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상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대비마마, 미친 아이의 헛소리입니다. 당장 처벌하소서. 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온입니다. 어찌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하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데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명했습니다. 이 아이를 숨겨 보호하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 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데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습니다. 30년을 믿어온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데비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믿고 싶었던 것인지도. 데비는 약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에 엎었습니다. 데비는 아이를 데비전 뒤편 작은 처소에 숨겨두게 했습니다.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지요. 오래전 선왕의 유품을 보관하던 방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하오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따뜻한 죽 한 그릇.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없이 그저 흘러내렸습니다. 데비는 밤마다 조용히 그 처소를 찾았습니다. 상궁들도 모르게 혼자 걸어왔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예, 마마. 내가 듣는 그 소리는 언제부터였느냐? 아이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괴롭지 않았느냐? 괴로웠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두 개씩 들렸습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마음속 말이요. 그게 다르면 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데비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모님만 믿어주셨습니다. 데비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 부모는 어디 있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데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데비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3년 전 사라진 관상가 부부의 기록을 찾으라고. 명을 받은 이는 데비가 유일하게 믿는 내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궁 안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내관이 낡은 괴짝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마마, 장례원 구석진 곳에서 찾았사옵니다. 괴짝 안에는 먼지 쌓인 문서 몇 장과 작은 천보따리가 있었습니다. 데비는 손수 문서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데비를 해치려는 자 궁 안에 있다. 이 말을 전하려 했으나 전하지 못했다. 우리 아들 하온이 부디 살아남기를. 데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차고 다니던 것이었겠지요. 데비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 부모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데비가 물었을 때 하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진사와 박씨였습니다. 관상을 보던 이들이었느냐? 예. 어찌 죽었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데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죽였느냐? 모릅니다. 하오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 밖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숨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부모님은 끌려가셨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는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3년 동안요. 데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두었습니다. 데비는 그날 밤 혼자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데비를 해치려는 자 궁 안에 있다. 3년 전 이 부부는 무언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막았습니다. 누군가가 죽였습니다. 데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궁장 씨가 약을 올렸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 공손한 몸가짐. 마마, 약을 드시옵소서. 대비는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만두겠노라. 상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이었지만 대비는 보았습니다. 마마, 약을 걸으시면 병세가 깊어지옵니다. 괜찮다. 대비는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상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마, 물러가거라. 대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상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숙여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대비는 하운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다. 내가 듣는 소리는 틀린 적이 있느냐? 하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아야겠구나. 대비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대비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상궁장 씨의 행적을 조사하라고.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약을 올렸고 여전히 곁을 지켰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이 대비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사흘째 되던 밤 내관이 돌아왔습니다. 마마, 상궁장 씨가 밤마다 궁 밖으로 나가옵니다. 어디로 가느냐? 좌의정 사저로 가옵니다. 대비의 손이 멈췄습니다. 좌의정. 왕의 외척이자 조정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쥔 인물이었습니다. 대비와는 오래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견제하려는 자였고 대비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드나들었느냐? 3년은 된 듯하옵니다. 3년. 대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상가 부부가 사라진 때와 같았습니다. 더 조사하라. 좌의정과 무슨 말을 나누는지 무엇을 주고받는지. 내관은 물러갔습니다. 대비는 혼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대비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상궁장 씨가 처음 곁에 왔던 날. 그때 그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20살도 되지 않았지요. 눈빛은 맑았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마를 평생 모시겠나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대비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내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마, 이것을 보시옵소서. 내관이 내민 것은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비가 죽으면 왕은 흔들린다. 그때 왕을 몰아내고 새 왕을 세운다. 상궁에게 약속한 대로 주겠다. 대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좌의정 사저 서고에서 몰래 빼냈사옵니다. 대비는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접어서 소매 안에 넣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마마. 그날 밤 대비는 하운을 불렀습니다. 내가 상궁장 씨에게서 들은 소리를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하운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빨리 죽어라 였습니다. 그것뿐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하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소리도요. 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오나, 예, 마마. 내 부모는 이것을 알았구나. 대비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죽었구나. 하운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대비는 일어섰습니다. 병든 몸이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마, 어디로 가시옵니까? 상궁을 부르거라. 내관이 놀라 말했습니다. 마마, 위험하옵니다. 괜찮다.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았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다. 상궁장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조용히 섰습니다. 마마, 부르셨나이까?
대비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오래. 장씨, 예, 마마. 30년을 곁에 두었느니라. 황송하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느니라. 상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대비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느냐. 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마마 무슨 말씀이신지. 좌의정을 만났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비는 소매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았느니라. 상궁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마. 대답하거라. 왜 그랬느냐. 상궁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본 적 없던 눈빛이었습니다. 마마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상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30년을 곁에 있으면서도 저는 한 번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비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저 도구였습니다. 명을 받고 수행하는. 상궁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좌의정 대감은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지요. 이 일이 끝나면 자유를 주겠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느냐. 예, 상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나이다. 대비는 오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자유였구나. 예, 그 자유를 위해 30년을 버렸구나. 상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찌하려느냐. 들켰으니 상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모르겠나이다. 도망칠 생각이냐.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느니라. 마마, 좌의정이 움직일 것이다.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까지 너는 그대로 있거라. 상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무슨. 들킨 줄 모르는 척하거라. 평소처럼. 대비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의정에게 전하거라. 내 병세가 깊어졌다고. 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저를 믿으시나이까? 믿지 않는다. 대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만 이용할 뿐이니라. 상궁 장씨는 물러났습니다. 뒷걸음질 치듯 천천히. 문이 닫혔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대비는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대비는 병세가 깊어진 척했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상궁장 씨가 약을 올릴 때마다 대비는 힘겹게 받아 마셨습니다. 물론 마시는 척만 했습니다. 상궁이 돌아서는 순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대비의 병세가 위독하다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신하들은 모여 수군거렸고 왕은 밤마다 대비전을 찾았습니다. 대비마마, 어찌 일이 되셨나이까? 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비는 힘없이 손을 들어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 늙으면 이런 법이니라. 어이를 더 부르겠나이다. 그럴 필요 없다. 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대비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상궁장 씨가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내관이 뒤를 밟았습니다. 좌의정 사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대비의 병세가 어떠하냐? 좌의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듯합니다. 확실하냐? 예, 대감. 좌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연회를 열어야겠구나. 연회 말씀이옵니까? 대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신하들을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라. 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내겠다. 좌의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비가 쓰러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상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무서운가? 아니옵니다. 그렇다면 돌아가 준비하라. 사흘 뒤다. 상궁은 고개를 숙이고 일어났습니다. 상궁이 돌아와 대비에게 보고했습니다. 마마 좌의정 대감께서 연회를 열자 하옵니다. 대비는 눈을 감은 채 물었습니다. 언제냐? 사흘 뒤옵니다. 그 자리에서 끝낼 생각이로구나. 예. 대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좋다. 허락하겠노라. 상궁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준비하거라. 연애를. 대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마 정령 괜찮으시옵니까? 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동안 대비는 하운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오나. 예, 마마. 무서우냐? 하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손이 떨리고 있구나. 하운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대비는 그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 부모가 너를 지키려 했던 것처럼 대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지키겠노라. 하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마.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라. 대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곧 끝날 것이다. 연회 날이 밝았습니다. 대비전 앞들에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여들었고 왕도 참석했습니다. 대비는 병든 몸을 이끌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신하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비마마 무리하지 마소서. 괜찮다. 대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느니라. 그대들 얼굴을. 좌의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대비마마께 술 한 잔 올리고자 하나이다. 고맙구나. 좌의정은 손수 술잔을 따라 상궁에게 건넸습니다. 상궁 장씨가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궁이 대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술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대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상궁은 고개를 숙인 채 술잔을 올렸습니다. 마마 드시옵소서. 대비는 그 잔을 받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시지 마십시오, 마마.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하운이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다리로 걸어 나와 대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술 죽음이 들어 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좌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궁 장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비는 천천히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쏟았습니다. 술이 돌바닥에 흘렀습니다. 그 순간 바닥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습니다. 돌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맹독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소리쳤고 금군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좌의정은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대비가 손을 들었습니다. 좌의정과 상궁 장씨를 잡아라. 금군들이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좌의정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누명이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 대비는 소매에서 종이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일이냐? 좌의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궁 장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비는 일어섰습니다. 병든 모습은 사라지고 위엄이 되살아났습니다. 짐을 죽이려 한 죄. 대비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삼족을 멸하라. 금군들이 좌의정과 상궁 장씨를 끌고 나갔습니다. 좌의정은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소리쳤고 저주했습니다. 상궁 장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끌려갔습니다. 대비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연회장은 텅 비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물러갔고 왕도 돌아갔습니다.
대비는 혼자 남았습니다. 쏟아진 술자리 옆에 서서 바닥에 하얀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독이 돌을 태운 자리였습니다. 대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구나. 대비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좌의정은 영모죄로 참수되었고 그 일족은 유배되었습니다. 상궁장 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대비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마마 상궁장 씨가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다 하옵니다. 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지 않겠노라. 하오나 마마. 필요 없다. 대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관은 물러서려 했으나 대비가 다시 불렀습니다. 잠깐. 예 마마. 대비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었느냐? 내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였습니다. 대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사약이 들어갔습니다. 상궁장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천천히 끝까지.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감옥 구석 어둠 속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30년을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대비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상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이었습니다. 마마를 평생 모시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비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궁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상궁이 들어왔고 새로운 약을 올렸습니다. 대비는 그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병세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비의 얼굴에서는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비는 하온을 불렀습니다. 하오나. 예, 마마. 내 부모의 원수를 갚았느니라. 하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어찌하고 싶으냐? 하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마마. 30년을 함께한 사람을 죽였느니라. 배신자였지만 대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온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를 했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구나. 대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하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비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대비는 혼자 데뷔전 뒤편 처소로 갔습니다. 하온을 처음 숨겼던 그곳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대비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오래전 상궁장 씨가 정리해 두었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대비는 그것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습니다. 낡은 비녀 하나, 빛바랜 천조각, 작은 놀이개, 모두 상궁이 젊은 시절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대비는 그것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다음 날 아침 하온이 대비를 찾았습니다. 마마 괜찮으시옵니까?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습니다. 하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곁에 앉았습니다. 대비는 그 곁에 앉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오나. 예, 마마. 내게 물어보겠다. 대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온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그렇구나.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모르겠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며칠 뒤 대비는 왕을 불렀습니다. 마마 부르셨나이까? 그렇다. 대비는 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일로 조정이 흔들렸느니라. 예. 좌의정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을 것이다. 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심하겠나이다. 조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왕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마 더 많은 피를 흘리자는 말씀이옵니까? 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마마, 이미 충분히 흘렸구나. 피를.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만두어야겠구나.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백성을 돌보아라. 예, 마마. 왕이 물러났습니다. 대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하온이 물었습니다. 마마,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옵니까?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런데 왜 마마께서는 슬퍼 보이시나이까? 대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끝났지만 잃은 것도 많구나. 무엇을 잃으셨나이까? 믿음이니라. 대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마음. 하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 마마, 너라는 아이를 얻었으니. 대비는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대비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대비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온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대비의 후원 아래 궁중 서고에서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글을 익혔고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떨렸고 글자는 삐뚤빠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하온이 대비에게 물었습니다. 마마, 제가 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함이니라. 살아가기 위함이라 하시면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그 속에서 너 혼자 서야 한다. 대비는 하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알면 속지 않는다. 힘을 가질 수 있다. 하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마마께서는 왜 저를 도우시나이까? 대비는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모를 지키지 못했으니라. 마마, 그들은 나를 지키려 했다. 하지만 나는 늦었다. 대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너는 지켜야겠구나. 하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하온은 이제 제법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궁중 서고를 오가며 책을 빌렸고 밤늦도록 읽었습니다. 대비는 가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고개를 숙이고 앉은 아이의 모습을. 그럴 때마다 대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하온이 대비에게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마마, 이 책을 읽었사옵니다. 무슨 책이냐? 관상에 관한 책이옵니다. 대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온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하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대비는 한참을 그 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러하냐? 예, 마마. 대비는 책장을 넘겼습니다. 낡은 종이에서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부모를 닮고 싶은 것이로구나. 예. 대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배워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비는 책을 덮었습니다. 그것에만 기대지는 마라. 사람 마음을 읽는 것도 사람 얼굴을 보는 것도 결국 사람을 알기 위함이다. 예. 사람을 아는 것은 어렵고 슬픈 일이니라. 대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대비전 처마에 고드름이 매달렸고 뜰에는 눈이 쌓였습니다. 대비는 병석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아팠습니다.
노한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매일 찾아왔고 어이들이 번갈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밤 대비는 하온을 불렀습니다. 하오나, 예, 마마. 이제도 사람 마음이 들리느냐? 하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여전히 들립니다. 그것이 여전히 괴로우냐? 하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좀 다릅니다. 어찌 다르냐? 좋은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하온은 대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마음속에서요. 대비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하냐? 예. 마마께서는 늘 저를 걱정하십니다. 저를 아끼십니다. 하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소리가 따뜻합니다. 대비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하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마마. 내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대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대비는 왕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하느니라. 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마마. 궁에 머물게 하고 학문을 계속 배우게 하여라.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대비는 하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원한다면 자유를 주어라. 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비는 하온에게 손짓했습니다. 하온이 다가왔습니다. 하오나, 예, 마마. 이제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마마. 부모의 원수도 갚았고 나도 너를 지켰다. 이제는 내 길을 가거라. 하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마마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대비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곧 떠날 것이다. 마마. 괜찮다. 두려워 말거라. 대비는 하온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는 법이니라. 다만 대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구나. 그날 밤 대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온은 그 곁에 무릎 꿇고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왕은 3일 동안 조회를 열지 않았고 백성들은 상복을 입었습니다. 하온은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혼자 조용히.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하온은 대비가 바랐던 대로 학문을 계속 배웠습니다. 궁중 서고에서 책을 읽었고 학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관상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걸었던 그 길을 몇 해가 지났습니다. 하온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왔습니다. 관상을 봐달라고 운명을 물어보러. 하온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도 악의도 슬픔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비가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은 어렵고 슬프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고.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하온은 대비전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이가 쓰는 곳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온은 뜰 한편에 서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온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대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서. 하온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온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세상은 넓었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대비가 남긴 것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믿음, 용기, 그리고 사람을 아끼는 마음. 하온은 걸었습니다. 봄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하온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대비가 바랐던 대로 자유롭게 당당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또 지키며
그날 이후 궁을 뒤흔들었던 영모는 모두 막을 내렸고 대비를 노리던 검은 그림자들은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 저작거리에서 마음의 소리를 듣던 거지 소녀는 이제 궁궐에서 글을 배우는 아이가 되었지요. 대비는 그를 곁에 두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본 눈은 신분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소녀는 더 이상 두려운 속삭임이 아닌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은 칼로 지킬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오직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여는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빠르게 새로운 궁중 야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귀한 당신께 들려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